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주라기 월드 리버스 파워 디바우어 T렉스 피규어를 리뷰하려 해요. 토이페어에서 공개됐던 몇 가지 굵직한 제품들 사이에 존재했던 T렉스 피규어를 기억하실까요? 오늘 준비한 파워 디바우어가 바로 그 제품이었답니다. 저는 조금 더 이 제품을 일찍 소개해드리기 위해 영국의 스미스 토이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요. 한국에도 조만간 발매가 이루어지는 제품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주라기 월드 리버스 영화 속 한층 벌크업된 티렉스 모습에 맞춰 랩 락다운 제품도 그렇고 파워 디바우어 제품도 이전에 발매됐던 마테의 티렉스 피규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파워 디바우어 제품은 랩 락다운 제품보다 훨씬 사이즈 업, 디테일도 업. 피규어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 미리 해보는 총평은 리버스 슈퍼 콜로설 티렉스의 축소판에다가 액션 기믹이 추가된 그런 제품이다 정도로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디바우어 T렉스는 마텔의 중형 수강류 제품들과 동일한 형태로 가로가 조금 더 긴 골판지 박스에 포장됐는데요. 박스 아트는 주라기 월드 리버스에다가 제품에 관한 특징들이 여기저기 간단하게 스포일러 방식으로 나타났고 제품의 이름과 함께 리버스 T렉스 렌더링의 이미지까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리버스 라인업 제품들과 디자인은 동일해요. 근데 박스 크기가 달라지면서 느낌만 좀 바뀐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스의 뒷면에는 다시 한번 제품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함께 제품의 액션 기믹을 설명하는 그림이 놓였는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메뚜기 월드 도미니언 때 불을 뿜던 기가노토사우루스를 떠오르게 만드는 입안의 발광 기능. 하지만 완성도가 높고 지금까지 저를 실망시키지 않은 리버스 라인업에 속한 피규어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립기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이번 라인업으로 함께 발매된 중형 수강류 피규어들의 이미지까지 놓였는데 디렉스와 스피노사우루스 역시 제 채널에서 모두 리뷰를 완료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남겨둔 링크까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주라기 월드 리버스 영화 관람 준비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파워 디바우어 T렉스를 박스에서 꺼내 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합격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기나 도색이 주는 느낌은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아쉽다고 해야 할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입을 활짝 연 상태가 디폴트 상태, 버튼을 눌렀을 때 입을 여는 기능이야 버튼에다가 종이나 이쑤시개 같은 것을 끼워 넣을 수 있다 지만 이렇게 입을 벌린 상태가 기본 피규어는 기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특징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머리와 관련된 부분, 머리 비율, 다른 마테의 피규어와 달리 머리 크기가 너무 큰 대두 같달까요? 입을 벌린 형태라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 머리 크기가 너무 과장되게 나온 것 같다. 이것도 턱 관절과 동시에 아쉽다고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제품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해당 디테일을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리뷰 시작! 가장 먼저 살펴볼 공룡의 머리, 리버스 라인업으로 넘어오면서 또라노가 아니라 티라노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된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조형, 당연히 크기가 커졌고요. 역시나 디테일적인 측면은 뭐라 할 순 없습니다. 가장 앞쪽에 난 콧구멍부터 시작해서 전 안하창, 눈가 주변은 더욱더 입체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고요. 위턱의 가장 뒷부분에는 귓구멍까지 조형이 완료된 모습, 그 위로 크기나 형태가 다른 파충류의 비늘 같은 표현들과 자연스러운 흉터, 그리고 주름, 꽤나 섬세한 디테일을 여기저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색 역시 기존의 마텔 또라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검정색을 바탕으로 이렇게 아이보리색의 무늬가 새겨졌답니다. 그리고 그런 무늬는 그냥 찍찍 끄여진 형태가 아니라 꽤나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죠. 반대편 주둥이 앞쪽에는 리버스 T렉스 개체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흉터가 존재하는데 잃어버린 세계 속 버클을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런 공룡의 눈은 노란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으로 도색된 것이 뭔가 강렬한 렉시의 눈을 떠올리는 것 같네요. 아래턱 역시 크기가 굉장히 크고 피부빈의 표현은 마치 현생 이구아나를 연상시키는 형태인데요. 전체적인 색감과는 다르게 굉장히 밝은 우윳빛깔 느낌으로 도색 완료됐습니다. 도색 자체와 빛 때문에 카메라가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아래턱도 디테일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일부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에어브러싱 느낌의 갈색 무늬까지 한층 입체감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 아래턱과 위턱은 함께 움직이긴 해요. 하지만 액션 기믹으로 인해 별도로 고정은 할 수 없을 뿐더러 입을 다문 상태로 전시할 수도 없고 심지어 입을 강제로 다물게 해도 입을 꽉 다물지도 못하는 모습. 물론 완구적인 요소로는 좋지만 저 같은 컬렉터들에게는 과연 좋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는 티렉스를 원하신다면 필연적으로 리버스 라인업의 다른 티렉스 제품인 랩 락다운 피규어를 구매하셔야겠습니다. 공룡의 이빨은 별개의 플라스틱 파츠로 제작됐기 때문에 날카로움과 도색의 미스 없이 정말 깔끔하고요. 재질 역시 부드러운 모습인 건 동일한데요. 위턱의 이빨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는 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리버스 라인업 티렉스 피규어의 모습 중 아쉽다라는 생각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입안 내부는 일반적인 마텔 수강류와 동일한 것 같아요. 입안 내부나 혓바닥에 놓인 질감, 힘줄 모두 핑크빛과 유광 표현으로 마무리됐고요. 혓바닥은 관절이 있다기에는 액션 기믹을 작동시키기 위한 부분이라 진정한 관절이라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공룡의 목, 역시나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리버스 라인업 티렉스 피규어 제품의 두 가지, 랩 락다운과 오늘 살펴볼 파워 디바워 제품에서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는 두께, 목의 두께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래턱과 바로 연결된 부분에 이렇게 솟아오른 목주머니 같은 모습도 버크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요소네요. 이외의 디테일적인 측면은 얼굴에서와 동일하게 굉장히 선명한 피부 질감 표현이 채택됐습니다. 피부빈의 표현과 자연스러운 주름들, 그리고 돌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솟아올랐는데요. 그 위로 검정색의 스트라이프 줄무늬와 함께 이번엔 갈색의 자연스러운 에어브러싱 처리가 추가됐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목의 아래쪽으로 향할수록 해당 갈색 무늬는 사라지고 검정색의 무늬만 보이다가 이제는 아래턱과 동일한 뽀얀 우유빛깔의 색으로 자연스러운 색전환이 다시금 일어나네요. 액션 기믹을 가동시킬 때 가려졌던 부분 역시 피부 질감 표현이 첨가됐다는 것은 좋으나 아쉽게도 줄무늬 도색은 생략됐네요. 몸통 역시 기존의 익스트림 촘핑 또라노 피규어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벌크업된 모습으로 조형됐습니다. 대신에 그 위로 새겨진 디테일적인 측면은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데요. 몸통의 가장 윗부분에는 돌기들이 솟아올라 있고 검정색과 갈색의 무늬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몸통의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갈색의 무늬는 사라지고 검정색의 무늬만 일부 확인이 가능하다가 옆구리 부분부터는 메인 바디 컬러인 초록색 하나로만 마무리, 몸통 아래쪽 앞에는 하얀색의 무늬로 마무리될 줄 알았건만 파워 디바워 제품은 몸통 전체가 그냥 하나의 메인 바디 컬러로만 표현된 것이 조금 아쉽네요. 몸통 도색이란 반점이 전부? 제품의 크기도 그렇고 비용도 조금 더 비싼데 몸통의 앞쪽, 적어도 가슴팍 부위에는 적용을 해주지 못할 망정 그냥 하얀색 도색을 전부 다 생략해버린 부분은 아쉽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티렉스의 짧은 앞팔은 여전하지만 굉장히 근육질스러운 모습, 게다가 어느 정도 고증도 반영해주려고 한 듯 앞팔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랍니다. 피부빈의 표현 같은 경우는 앞팔 전체적으로 표현이 꽤나 선명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래, 크기도 크고 가격도 좀 더 비싸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지만 손톱 도색은 생략됐다는 것, 파워 디바워 역시 똑같고 마텔스러움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앞팔 재질이 단단한 플라스틱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네요. 반면에 뒷다리는 크기가 다시금 확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텔이 새롭게 적용하는 피부 질감 표현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왕구치고 이 정도면은 솔직히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마텔 주라기 월드 피규어에 존재하는 주근깨 같은 반전 표현들이 생략된 건 아니고 진짜 조금, 아주 조금 확인 가능한데 숫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라 메인 컬러 하나로만 표현된 것 같은 살짝 어색하기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다리 조형은 뭔가 웅크리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길이는 조금 짧아 보여요. 하지만 그 위로 근육 표현이라던가 두께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발바닥으로 향하게 되면서 큼직큼직한 돌기와 같은 비늘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수강류의 뒷다리의 이런 모습을 아주 좋아한단 말이죠. 발바닥의 크기도 나쁘지 않고 발톱 모두 개별 파츠로 심겨졌기 때문에 깔끔한 도색과 유광 처리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주라기 월드 리버스 파워 디바워 티렉스 피규어의 DNA 스캔 코드는 공룡의 발바닥에 위치했네요. 혹시나 스캔이 바로 되지 않는다 하신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새로운 라인업의 공룡들이 어플에도 추가가 될 겁니다. 아마 지금쯤 정도면 어플도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됐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룡의 꼬리, 길이나 두께 역시 마텔의 익스트림 촘핑 또라노 제품과는 다르게 정말 마음에 들고 디테일 역시 꼬리라고 뭉개지거나 생략된 것은 없는데 진짜 줄무늬 도색 생략은 언제 봐도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리버스 몰드를 사용해서 해먼드 컬렉션 티렉스 2.0으로 재발매를 해주고 꼬리나 부분 디테일이 생략되지 않은 제품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마텔 티렉스 액션 피규어 제품 중에서는 진짜 고트가 될 것 같네요. 이것도 내가 아이디어 준 겁니다, 마텔씨. 파워 디바워 티렉스 피규어의 관절. 이번 제품은 액션 기믹으로 인해 상당수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가동은 불가능. 진짜 찐 관절은 앞팔과 뒷다리 정도인데요. 가장 먼저 윗턱과 아래턱은 이렇게 다물어지기는 하지만 고정은 불가능하고요. 혓바닥 역시 아래로 내려가긴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고정은 불가능합니다. 목은 위아래 혹은 좌우 회전이 가능한 모습.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액션 기믹과 연동됐기 때문에 또 고정이 불가능하네요. 앞팔은 앞뒤로만 움직이고요. 뒷다리 역시 회전만 가능한데 공룡 키를 조금 더 높여보자고 뒤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전시하게 되면 꼬리 때문에 자립에 방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포즈는 사실 수평으로 길게 전시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네요. 이런 부분도 솔직히 말해 아쉽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는 추가적으로 회전 관절이 탑재됐네요. 마지막으로 꼬리. 해당 부분이 목과 연결됐기 때문에 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정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액션 기믹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으로 관절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약이 많다는 것 구매 전에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해요. 반면 제약이 없는 꼬리 부분은 꼬리 끝, 저기 끝에 있는 부분만 회전하는 관절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럼 파워 디바워 티렉스 액션 기믹 도대체 뭐가 잘났기에 고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여기저기 마감이 된 걸까요? 가장 먼저 프라이멀 어택 때부터 도입됐던 기능이었던가요? 꼬리를 이용해서 목을 이리저리로 둘러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믹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믹을 이용할 때 별다른 울음소리는 없다는 사실, 조금 밋밋하긴 하지만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애니메트로닉스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벌린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입안에 솟아오른 혓바닥을 누르면 되는데요. 엉덩이 부분에는 모드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버튼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모드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액션 기믹의 전원을 켜고 끄는 것, 그 정도입니다. 일자로 생긴 것은 전원 ON, 동그라미는 전원 OFF, X는 테스트라고 설명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기믹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로 위치시켜야 액션 기믹을 작동시킬 수 있답니다. 액션 기믹의 전원을 켜주고 혓바닥을 잠깐 눌렀을 때는 울음소리만 들을 수 있고요. 혓바닥을 조금만 길게 누르면 이제 본격적인 촘핑 기능과 함께 메뚜기 워드를 떠오르게 하는 입안 발광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뷰를 마치기 전 간단한 제품 간의 비교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익스트림 촘핑 또라노와의 사이즈 비교. 이 두 제품은 비교해서 뭐해? 파워 디바워의 압승 있죠. 확실히 지금까지 나온 리버스 라인업 피규어들은 잘 빠지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전에 발매됐던 제품들과 비교를 한다면 더더욱 그런 느낌을 잘 받는단 말이죠. 다음으로는 이번 영화에서 과연 둘이 만날까? 만나겠죠? 의 구도. 디렉스와 파워 디바워를 함께 뒀을 때 크기 비교샷입니다. 다른 이름을 가진 티렉스 제품, 랩 락다운보다 조금 더 커진 사이즈니까 디렉스랑 같이 붙여 놓으면 두 제품 모두 크기가 결코 작은 건 아니기에 프레임이 꽉 차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영화 크기 설정샷으로는 디렉스가 훨씬 더 커 보이던데 이 상태의 비율은 좀 안 맞기는 하죠. 마지막으로 테일스래셔 스피노사우루스와의 사이즈 비교. 스피노사우루스와 티렉스,
과연 영화 속에서 이 둘도 만나게 될까요? 리버스 라인업 초창기에 티렉스 이름을 달고 함께 발매된 파워 디바워와 랩 락다운 피규어, 그중 오늘 보여드리는 파워 디바워 피규어는 크기도 크고 토이페어에서 선공개됐을 당시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제품인데 저는 솔직히 완구성을 보기보다 수집 가치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편이라서 파워 디바워, 파워가 매우 약했다 라고 느꼈어요. 분명 리버스 라인업 이전에 발매된 티렉스보다 엄청난 발전을 이룬 제품이기는 하지만 입을 다문 상태로 전시할 수는 없다는 점, 꼬리 길이로 인해 뒷다리 관절 이용 후 전시에 제한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제게 총평 점수를 깎아먹는 데는 상당히 치명적인 요소였답니다. 완구적인 요소를 원한다면 파워 디바워, 정말 나쁘지 않은 피규어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깔끔하고 완성도 있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의외로 앞으로 리뷰해드릴 랩 락다운 제품을 추천드린다 하고 스포일러도 미리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라기 월드 리버스 파워 디바워 티렉스 제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 한마디씩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흥미로운 제품을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